증시 워밍업 화요일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하나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들어가 볼게요. 펄프 가격 사상 최고가 행진입니다. 앞서 코너에서도 제지주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장에서 크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국제 펄프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면서 제지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무림페이퍼를 비롯해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앞서서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지주에 대한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한다면은 역시 펄프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이게 6월 20일에도 발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제지주들이 인쇄용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부분이 좀 임박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어떤 기대 심리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미리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인쇄용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인상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벤트 소멸 효과로 이런 고공행진이 약간 좀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우선 그 기억 속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식시장은 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국제 펄프 가격의 급등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유지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펄프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만드는 원료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당연히 이 펄프 가격의 상승이 이 가격의 용지에 대한 가격 인상으로 그대로 좀 전가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특히 이제 남미 표백 활력수라고 이 펄프 가격의 어떤 기준일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지난 5월에 기준에 톤당 925달러로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단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용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종이 같은 부분을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대표적인 오늘 국내 제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죠. 이 인쇄용지 가격 할인율을 50%에서 35% 수준으로 지금 낮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가격 추가 인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어떤 무림페이퍼 입장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무림페이퍼로 한솔재지, 테림 포장,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 제재 업체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 백판지나 인쇄용지 같은 경우가 펄프 가격에 많이 적용을 받는 그런 업체라고 상품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 골판지라고 해서 이 산업 용지에 좀 쓰이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펄프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오히려 펄프 가격에 연동이 많이 되는 상품이 이 백판지랑 인쇄용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펄프 우리나라 제지주 아이들에서도 종목들을 고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인쇄용지 또 이제 이 골판지 같은 이런 산업 용지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구분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말씀드렸던 이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림 PMP가 유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림 PMP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먼저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어떤 산업용지로 봤을 때도 인쇄용지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복합적으로 산업을 하고 있는 이 한솔재지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을 다 섭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재지가 유일하게 좀 제지주 중에서는 주가 부분에서는 아직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솔재지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택배 대란이었다, 물류주 쿠팡 상장이었다 할 때는 골판지주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 펄프 가격 인상으로는 백판지 쪽이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무림 PMP, 한솔재지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지주 그동안의 상승세 한번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주 기지개 켤까입니다. 매년 하반기에 중국 유통업계 대목이 광군제라면 상반기에는 6.18 행사가 있나 보네요. 네. 코로나19 이후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의 유통업계인데 이 행사 기간을 맞아서 이미 매출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쇼핑 행사는 무엇인지 수혜주는 어떤 종목들 봐야 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이제 뭐 광군제랑 이제 그 6.18 행사라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가 예. 우선 중국에 있는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그 온라인 상거래 기업들이 대폭 그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가격에 대해서 좀 할인을 하면서 이런 이커머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용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행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지금 현재 그 6.18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2위의 이커머스 기업이죠. 아시겠지만 알리바바. 알리바바의 어떤 11월 광군제를 본따서 기업 그 중국의 기업 장등이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도뿐 아니라 뭐 알리바바 업체들, 뭐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6월 1일부터 18일까지 대대적으로 지금 이 행사에 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광군제든 6.18 행사든 모두 이제 그 중국의 이 온라인 커머스 그 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대적인 이쪽에서의 어떤 프로모션이나 가격에 대한 할인 부분으로 행사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이번 행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거의 후반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매체 신기록을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작년부터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국 경기가 좀 회복세로 올해 뭐 1분기를 전후로 하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어떤 이 매출 신기록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이커머스 쪽에서의 그 상품에 대한 판매 부분은 지금 계속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이커머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이고 환경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런 행사, 뭐 우리나라도 이런 행사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행사해야 뭐 더욱더 어떤 소비 경기도 이 활성화되고 네. 또 이커머스 시장도 이제 발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매출 신기록 말씀드렸는데 이걸 뭐 단적으로 얘기된다고 한다면 이 중국의 소비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단면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중국의 어떤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의 뭐 판매 부분, 뭐 중국 품목뿐만 아니죠. 뭐 전 세계 품목들 같은 경우가 이런 이 광군제 행사를 통해서 판매를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견인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런 중국 쪽에서 이커머스에서 가장 많이 좀 팔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화장품이랑 음식료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안에서 구분을 좀 그 특정을 한다면 이 화장품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 왜 화장품을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우선 많이 남거든요. 마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이 고가 브랜드 업체죠. 이 아모레퍼시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이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발생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나라 이 화장품 업체에서 이제 탑 2죠. 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있는데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이 화장품 업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선 최근에 몇 년 동안의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이 생필품 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좀 그 사업에 대한 비중 부분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가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 쪽에서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장품 업체들도 사업 다각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화장품 독자적인 어떤 사업 쪽에서의 마진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LG 성향의 건강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아리따움 뭐 여러 가지 뭐 채널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과 어떤 이 친환경 쪽에서의 소비 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사업 방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역시 뭐 온라인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아모레퍼시픽의 이 온라인 쪽의 매출 부분은 더욱더 이제 오프라인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OEM 업체죠.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그 중국 쪽에서도 이제 OEM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전방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중국 쪽에서의 전방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주문을 받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가 다변화되면 될수록 이 코스맥스의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고객사가 늘려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역시 미국 그 중국의 어떤 그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코스맥스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도 꼽아봤고요. 중국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이번 6.18 쇼핑 행사 기간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 업종으로도 꼽히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네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거침없는 질주입니다. 빅테크 대장주 3위의 공방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주춤한 사이에 카카오가 IT 대장주 자리를 넘보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라이벌 네이버를 제치고 카카오가 오전에 장중 한때이긴 했지만요. 처음으로 국내 주식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장중에라도 시총 3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네이버도 뭐 3위 자리를 다시 사수하기는 했지만 두 종목의 시가총액 차이도 3,100억 원 정도까지 좁아진 상황입니다. 카카오 3위 수성 가능할까요? 네, 드디어 이제 뭐 카카오가 시가총액 63조를 넘었어요. 예. 이 수준 넘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뭐 카카오와 이제 네이버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인터넷 플랫폼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지만, 제가 생각해도 뭐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쇼핑이나 어떤 이런 좀 이커머스 쪽에 발달이 됐다고 한다면 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융이나 페이 좀 이런 쪽으로 좀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 약간 광고나 뭐 이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카오페이나 여러 가지 뭐 자회사들의 이 상장 이슈가 좀 주가 또 합병 에 대한 뭐 이커머스도 합병 얘기도 나왔잖아요.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쪽에서의 주가가 더욱더 좀 자극을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지금 현재도 봤을 때도 이 네이버보다는 이 카카오가 합병과 또 자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네이버를 뭐 따라잡는 상황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어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실적 성장세로 봤을 때도 네이버와 봤을 때도 좀 약간 좀 차별화되면서 실적 성장세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카카오 쪽에 좀 무게를 더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도 봤을 때 저는 카카오페이나 어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그 상장도 있지만 또 이거에 대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계속 그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우선 이 카카오의 좀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 주가 증권사도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회사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커머스나 여러 가지 광고 쪽에서 매출 부분, 본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몇 위가 중요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가격에서 몇십 프로까지 이상의 어떤 상승 여력은 밸류 가치는 더 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금리가 약간의 금리에 대한 금리에 대한 변동폭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감주보다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 성장주 쪽으로의 상승과 이 관심이 더욱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식의 전체적인 이 어떤 순환의 과정에서 봤을 때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고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 네이버랑 카카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네이버가 63조 5,699억 원, 카카오가 63조 2,600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했네요. 단 6개월 만에 두 종목의 시총이 3,100억 원까지 좁혀졌는데 네이버를 누르고 카카오가 올라올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로 삼아 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나요? 태경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은 네. 이 태경케미칼이 그 드라이 아이스 아시죠? 네. 그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드라이 아이스, 그래서 제가 여름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이 태경케미칼의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먹는 음식의 드라이 아이스뿐만 아니라 택배나 어떤 배송 쪽에서의 이 드라이 아이스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백신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 원래 이 태경케미칼의 주가를 자극했던 게 바로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관련주로서 했지만 네.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본업이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 태경케미칼의 어떤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부분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 택배나 물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태경케미칼에 어떤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어제 14,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네. 1차적인 목표가는 1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경케미칼 본업의 상승세에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손절가 14,000원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까지 점검해봤고요. 이성훈 과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